호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17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4명의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단짝 친구들 중 2명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고 2명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친해지게 된 사이입니다. 어느 학교나 그렇듯이 저희 학교에도 페북에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 초성으로 저격글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흔한 이름이고 해서 아니겠지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올라오는 내용을 보다 보니 다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짝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고민 상담했고 친구들은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계정 관리자에게 패매로 내려달라 부탁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격글의 내용은 주로 제 성격과 행동에 관한 저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3분 전에 저격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제가 정말로 소름 돋는 건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관리자가 누군지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4명의 단짝 친구 중 2명이 관리자, 부관리자였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내용들이 제 단짝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의심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초성을 쓰지도 않고 제 이름을 대놓고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댓글들이 정말 제 욕밖에 없습니다. 제 단짝 2명이 운영자인데 저를 여우로 만들었다가 바보로 만들었다가 이제는 친구들 돈 뺏는 양아치로 만드는 거예요. 아직 제가 말을 하진 않아서 왜 올렸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연 보냅니다. 다짜고짜 증거 들이밀며 화낼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을까요? 요새 이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힘듭니다. 그 친구들은 앞에서는 아직도 저를 향해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을 꽂아대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네요. 저 같으면 단짝 친구고 뭐고 당장 찾아가서 증거 들이밀면서 화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은 제보자님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확실하게 말하셔서 사과를 받아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과 받아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방학이라 집에서 뒹굴고 있는데 알고 지낸 지 3년 정도 된 아는 여동생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빠, 나 언제 만나줘? 라고요. 그 친구를 안 본 지 좀 돼서 오랜만에 볼 겸 역 근처로 불러 고기를 사줬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얘가 얼굴에 손을 댔는지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뭔가 마음속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얘를 여자로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상한 감정을 느낀 이후로 계속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기를 제가 구웠는데 집게로 고기를 구울 때 들고 있던 손과 그 애가 젓가락질할 때 손이 몇 번 맞닿았는데 설레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옛날에 저를 좋아한다고 티를 낸 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동생으로만 봐서 애써 모르는 척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외롭다고 해서 친구에게 소개팅을 받아 소개팅을 며칠 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지만 그 여성분도 저를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해서 만나고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호감이 가더라고요. 성격도 괜찮고 거의 제가 항상 이상형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얼굴입니다.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거의 고백 바로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는 동생을 만난 이후로 갑자기 와, 이 둘을 섞어 놓으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거 알고 이상한 거 아는데 제가 원래 금사빠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신중하게 만나서 이런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어이없지만 둘을 몰래 사귀어서 양다리를 걸쳐볼까 하는 나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말 2명 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도저히 누굴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둘 다 만나면 좋고 떨리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것 같아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제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몇 번씩 2명의 여자 생각이 같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 그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 다 좋아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2명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싶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해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분을 고르시던가 정 그게 힘드시면 2분 다 포기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3 예체능을 하는 여자입니다. 남친이랑 저는 같은 체대를 목표로 체대 입시학원을 다니다가 눈이 맞아 사귀게 되었는데요. 사귄 지도 벌써 150일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 남친은 스킨십을 정말 극도로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지금까지 사귄 후로 남자친구 손을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남자친구한테 이상하게 보일까봐 티는 안 내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요새 손은 사귀기 전에 잡는다 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저처럼 불쌍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성격도 좋고 얼굴도 제 스타일이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는데 정말 딱 하나, 스킨십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손은커녕 살 맞대는 것도 싫어해서 어떻게 150일이나 사귀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몇 번은 빙빙 돌려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거 맞냐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는데 그 눈을 보고 도저히 손을 안 잡아줘서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쪽팔리기도 하고요.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요새 들어 친구들이 네 남친이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식으로 말하면서 헤어지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남친이 너무 좋고 저런 얘기 너무 듣기 싫어요. 그리고 손 안 잡아줘서 헤어진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제가 한 번은 공원에서 걷다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손가락 깍지를 꼈는데 남자친구도 아주 자연스럽게 더워 하면서 손을 빼고 손 부채질을 하는 척 하더라고요. 와, 너무 자연스러워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 요새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싫어해서 안 잡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야 하는 시간이 올 테고 어떤 말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해야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 때문에 요새 너무 신경 쓰여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사귄 지 150일째면 5달인데 그 기간 동안 손도 못 잡아보셨다니. 제 생각에는 제보자님이 남친이 기분 나쁠까봐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말해야 할 거면 그냥 뭐 때문에 스킨십을 싫어하는지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꼭 내일은 손 잡으시길 바랄게요. 정말 고민하다가 사연 보냅니다. 저는 10만이 조금 안 되는 먹방 유튜버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영상은 못 올려도 최대한 많이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먹는 것을 기록해두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영상을 하나 둘 올리다가 운 좋게 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지금은 예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영상을 찍을 때도 행복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더 행복한 건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구독자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저도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저도 먹었습니다. 등의 반응들을 보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 밖으로 유튜브가 급성장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악플입니다. 요새 댓글을 보면 정말 입으로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악플들이 많이 달립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것을 제 인생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뚱뚱하다, 못생겼다, 쟤는 왜 부모가 저렇게 나왔냐, 왜 이렇게 쩝쩝대냐 식의 악플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악플이라고 생각도 안 할 정도입니다. 저런 말보다 심한 욕설, 심지어 정말 부모님 욕이나 가족 욕을 할 때면 계속 생각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밤에 잘 때도 생각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우울증에 걸려 사람을 못 만나게 된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찌어찌 웃고 있지만 촬영이 끝나고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좀비가 따로 없습니다. 악플을 이겨내보자고 수차례 다짐하고 다짐해도 무시해보기로 해도 차단을 해도 어쩌다 한두 개씩 보이면 또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집니다. 점점 더 유튜브를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저를 보러 와주시는 몇만 명의 팬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겨내야 하는 일 같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듣고 싶어요. 호돌님은 악플들을 어떻게 견디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 악플은 진짜 누구에게나 보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을 100명이 봤다면 20명만 재미있게 봐줘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어딜 가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거고 제보자님은 제보자님이 하고 싶은 걸 악플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응원하고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구독했어요. 안녕하세요, 중2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어이가 없이 사귀던 남자한테 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 저희 반이 그날 엄청 잘해서 상품으로 30만원씩 간식 쿠폰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학교 시간쯤에 담임선생님이 그걸 쓰자고 제안하여 햄버거 40세트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신이 났죠. 저는 학교 끝나고 남친이랑 PC방 가서 게임하기로 해서 햄버거를 PC방에서 먹기 위해 가방에 넣어놨죠. 다른 반인 남친과 저는 바로 교문 앞에서 만나 PC방으로 향했어요. 배그를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해서
먹으면서 남친이 좀 짜증나 있는 상태였어요. 약간 미안한 마음에 아까 받았던 햄버거를 꺼내 남친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남친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햄버거 단체 배달을 시키면 항상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콜라는 펩시콜라였고 그걸 그냥 남친한테 줬어요. 근데 보더니 햄버거만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펩시콜라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저는 펩시콜라든 코카콜라든 맛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차이를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려고 일부러 가져온 건데 똑같은 콜라니까 먹어 그냥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먹겠다고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아, 나 펩시 진짜 안 좋아해. 아니 뭐 어때, 그냥 콜라인데 내 성의 무시하는 거야? 아, 그냥 내가 따로 사 먹을게.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열이 받았을까요? 갑자기 짜증이 폭발해서 그냥 말없이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밤 11시쯤에 한 통의 카톡이 오더라고요. 와,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졸지에 싫어하는 콜라를 먹으라고 해서 차인 여자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왜 차였는지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차일 만큼 잘못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사연 읽다 보니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저런 남자를 빨리 거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게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제보자님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붙일 이유가 없어서 저런 걸로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금방 잊어버리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화이팅!